순노루 TV. 세상엔 참 기묘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젤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잘 가던 비행기나 배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며, 섬에 살던 사람들이 기묘한 메시지만을 남긴 채 한순간 사라지는 등 말이죠. 하지만 해외까지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외출 직전에 찾는 물건들은 항상 사라지고 없고, 내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은 껍데기는 있지만 먹은 사람은 없으며, 내 짝은 태어난 건지 안 태어난 건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이 더러운.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일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야기라 더 믿기 힘든 미스테리한 장소와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초능력 소년 김성한 사건. 1984년 11월 19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상황실에 도지사, 교육감, 지방법원장, 대학총장 같은 고위급 인사들과 200명의 사람들이 믿기 힘든 소문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년의 비범한 초능력이었는데요. 이 소년의 이름은 김성한으로 1시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여러가지 초능력을 선보이며 현장의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는 나침반의 바늘을 주먹을 움켜쥐었다 피는 것만으로 마음대로 움직였고, 11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 바늘을 돌아가라라는 말로 시계의 바늘을 움직여 10시 25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달걀을 손으로 쥐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콩을 3일 만에 3에서 15cm가량의 싹 틔우기 등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초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성한의 담임선생님은 김성한이 순간이동을 하는 것을 봤다고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김성한 씨에게 장학금과 여러가지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 관련 업무에 능력을 빌려줄 것을 제안했지만, 김성한 씨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성한 씨는 그로부터 10년 이후 성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공개 석상에서 감시의 싹을 틔워 보였으며, 2012년엔 43세 중년의 나이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김성한 씨에게 초능력의 비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그는 실제로 어릴 땐 초능력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땐 순수한 마음으로 초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초능력이 발현됐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져 더 이상 초능력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김성한 씨의 초능력에 대해 허위사실이다, 조작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김성한 씨의 마을 사람들, 동창, 교사, 초능력협회 의원,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은 그의 초능력은 거짓이 아니며 실제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한 씨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우연찮게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다. 다만 본인들이 모르는 것일 뿐. 2위, 100년의 미스테리 마이산 108돌탑. 한국의 불가사의라고 하면 손꼽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 탑사입니다. 마이산이란 이름은 큰 바위 봉우리 2개가 땅에서 박차고 올라온 모습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봉우리들은 각각 순마이봉과 안마이봉이라고 부르는데, 탑사는 안마이봉의 남쪽 절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08돌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탑들은 조선 후기 임실에 살던 이감룡이란 분이 1885년 25세 때 마이산에 입산하여 생식을 하며 수행을 하던 중 꿈에서 신에게 계시를 받고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동안 인간의 108번뇌를 해탈하기 위해 108개에 달하는 여러 형태의 탑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 돌탑들이 미스테리한 이유는 중장비 하나 없이 혼자 들기도 힘든 돌들을 이용해 10m에서 20m나 되는 크고 높은 돌탑들을 여러 형태로 혼자 쌓았다는 점과,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찾아온 태풍과 비바람을 이겨내며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광객들에게 훼손되어 80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 탑사에는 겨울이 되면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것처럼 반대로 피어나는 역고드름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미스테리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위, 청와대 UFO 습격 사건. 1976년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청와대 일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했던 목요일 오후 6시경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불빛이 청와대 상공에서 목격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비행물체의 발처럼 생기기도 했고, 동그랗게 빛나는 여러 대의 원반형 비행물체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불과 2개월 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 북한과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북한에서 보낸 전투기 함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여나 또 전쟁이 일어날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움직이다 멈추고를 반복하며 천천히 이동했는데요. 이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수도방위 사령부 방공여단에서 비행물체를 포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비행물체가 나타난 지 1시간이 지나갈 때쯤 포문을 엽니다. 곧 시민들은 비행물체를 향해 날아가는 수많은 주황색 예광탄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물체는 낮은 속도로 비교적 낮게 비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대공포를 피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밝은 조명을 비추며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해당 물체들은 그로부터 몇십 분 후 북서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국군의 공격에 반격하거나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쏘아올린 대공포탄이 다시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서울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사건 다음 날인 10월 15일 국방부는 전날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그 항공기는 WA 소속 보잉 707-902호 화물 전세기였으며 항로착오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상공을 침범했기에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위협 사격을 했고 해당 비행기는 항로를 바로잡아 회항했다.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대체 어느 나라가 경고 사격을 목적으로 저렇게 많은 대공포를 쏠까요? 분명 누가 봐도 격추를 목적으로 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흐트러짐 없는 대형을 유지한 채 기묘하게 접근하는 비행 물체는 분명 화물을 운반하는 비행기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당시 살벌했던 군사정권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호환이 두려워 누군가 나서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컸겠죠. 어쨌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적어도 당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상당수의 서울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외계인은 실제로 존재한다.